제목은 너무 거창한데 또 너무 기대가 크실 것 같아서 워닝 메시지를 하나 달아봤고요. 네. 지금 보시는 정보가 이론 중심의 어떤 그런 담론 수준의 발표이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허위 과대 광고 나오는데요. 자칫 제가 발표하는 게 이 과대 광고가 될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왜 이 데이터 주도 사회와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잡게 되었냐면요. 오늘 대부분 이제 빅데이터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를 하시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보자 이런 주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진흥원 내에서도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진흥원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자료를 쭉 찾아서 보고를 드렸더니, 야, 그 인터넷 다 있는 거 네가 요약 정리해서 보고하면 뭐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그나마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최신 자료여서 아마 처음 접하시는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주도 사회라는 정의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렉스 샌디 펜틀랜트 교수라고 발음이 좀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 MIT의 교수인데요. 미국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디지털 빵 부스러기를 이제 사람들이 남기게 되는데, 그런 거를 분석을 하면은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글을 남긴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좋아요를 누르는 거를 분석을 하면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걸, 금융위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정부 자금까지 받아가면서 데이터 드리븐을 정의를 하나, 위키피디아에 없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샌디 교수님이 이거를 못 보셨는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직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데이터 주도 사회다. 이렇게 나름 정의를 이제 제가 내리고 있고요. 이 데이터 주도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 역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이제 한글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찾은 내용들이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이 모델들의 다 유형이나 사례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보시면 이제 니 모드라는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모델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Y축에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로, 그러니까 프리 어베일러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고객들이 제공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트래킹을 하거나 생산해내는 정보가 Y축에 있고요. X축에는 데이터에 관련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생성하는 그런 걸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후졌다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스타트업들을 한 100여 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6개의 모델들에 쭉 넣었는데요. 가운데 빨간 타입 B가 가장 많은 많은 기업들이 속한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케팅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저 모델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나누고 있었고요. 또 다른 모델로는 이제 유러피언 디지털 포럼이라는 데서 공공정보냐, 기업정보냐, 개인정보냐를 Y축으로 놓고요. 역시 데이터 수집, 분석, BI 이렇게 그걸 X축으로 놓고 9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모델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모델, 뭐 기업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해주는 모델,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모델, 이런 게 이제 이 모델에 속해 있고요. 또 뭐 분석해주는 모델도 같습니다.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찾은 건 이 두 가지였었고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매우 창피하지만, 네. 데이터 생성, 유통, 활용 이렇게 놨고요. 그러니까 생성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게 이제 Y축에 있고요. 그 최종 산출물을 꼭 왜 서비스로만 국한했는지 앞에 모델들에 대한 그런 불만이 좀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나눴고,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9가지 모델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기 제작이라든지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 앱 개발, 그리고 뭐 컨설팅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들도 이렇게 9개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제가 왜 모델을 제시를 했냐 하면, 이 모델을 보기 전에 스타트업들을 보니까 이게 유형 분류는 하고 싶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얘는 얘는 얘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까라는 궁금이 아니라 그런 기준들이 좀 모호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해놓은 걸 딱 보니까 이런 틀로 나누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그래서 뭐 새롭게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 주도 사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어느 부분에 생겨나고 있고 나는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들은 게, B2C 모델이 우리 국내에는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들의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좀 수익이 나고 광고 수수료를 얻어가니까.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B2B도 많고 B2G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B2C 모델을 기업이나 정부에 적용해 해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던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흐름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발명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모두 훔친 거다라고 이제 윌리엄 더건 교수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훔쳤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창조는 단지 연결이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모델을 좀 어렵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붙이거나 이래서 조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